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영상 많이 보셨죠? 이런 영상들 대부분 15년, 20년 된 오래된 보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몇 년 전에 가입한 보험 중에서도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다른 보험으로 바꾸세요 라고 한다면 내가 좋은 보험을 가입하고도 아까운 보험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신 버전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5가지 공개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보험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사남매 아빠입니다. 살면서 선택에 대한 후회는 누구나 한 번쯤은 했을 건데요. 후회는 돌이킬 수 있는 것도 돌이킬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보험은 어떠냐? 예를 들어 이 보험은 정말 좋은 보험이고 곧 없어진다는데 나도 가입해야지 생각만 하다 시간 다 지나가서 가입을 놓친 경우, 또는 이제는 다시 나오지 않을 좋은 보험을 몇 년 전에 가입했는데 보험 리모델링을 맡겼다가 좋은 보험이 다 사라진 경우 돌이킬 수 없죠. 이번 영상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설이라 불릴 만한 보험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꼭 가입한 보험 찾아보면서 해당되는 보험이 있다면 지켜주세요. 그 첫 번째, 가족 동승자 부상 치료비, 줄여서 가부상이라고도 하죠. 22년도에 잠깐 판매하다 사라진 보험인데요. 왜 사라졌을까요? 네, 금융당국에서 내리라고 했죠.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보험이라는 건 분명한데요. 약관을 살펴보면서 따져봅시다. 이 보험 이름만 봐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느낌이 오실 건데요. 가족, 동승자,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 쉽게 말해 가족이 동승자 함께 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보험금을 주는 보험. 한 명만 주는 게 아니라 최대 5명까지 준다는 거죠. 주긴 줄 건데 사고 크기에 따라 나눠서 지급할 거야. 그래서 1에서 14급으로 구분한 거죠. 1급이 가장 심한 사고, 14급이 가장 경미한 사고입니다. 이런 개념은 이따 설명드릴 자동차 부상 치료비에도 비슷하게 나오는 개념입니다. 제1조 보험금 지급 사유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 상태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별표 3의 상해 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상해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승가족 1인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약관을 좀 쉽게 만들면 좋은데 아쉬워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저는 보험 채널 이름과 같이 자녀가 4명입니다. 아내와 저 포함 6명이죠. 아이들이 어려서 주말이면 차 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일이 많은데요. 어느 날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정말 많이 다쳐서 병원에 바로 실려갔고 아내와 아이들은 다행히 타박상 정도로 부상이 심각하진 않았죠. 다행히 아빠도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서 몇 개월 치료 후 부상에서 회복했는데요. 자동차 부상 등급표를 기준으로 부상 등급을 매겨보니 아빠는 3급, 그 외의 가족 5명은 14급입니다. 이럴 때 가족 동승자 부상치료비 보험을 갖고 있다면 얼마를 받게 될까요? 최대 인원 5명까지니까 6인 가족에서 1명 빠지겠죠. 약관에 자세히 보면 가장 높은 상해 등급에 따라 모든 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아빠가 부상 등급 3급이면 약관의 지급 금액 예시만 봐도 200만 원 받는 거죠. 200만 원을 본인 포함 가족 5명한테 지급을 하니까 1000만 원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급 예시고요. 실제로 가입 금액은 더 많습니다. 1에서 4급 300만 원, 5에서 7급은 150, 8에서 14급은 30만 원으로 많이 판매가 되었었죠. 그럼 5명 가족이 가벼운 접촉사고로 병원에 갔다면 14급이죠. 14급이면 30만 원에 5명 각각 계산하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전자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 무조건 받게 되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그럼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데요. 가족의 범위를 보면 피보험자의 어쩌고 저쩌고 많이 나오는데요. 피보험자는 보험으로 보호받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면 아이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운전자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하는 당사자고요. 그 운전자 부모, 양부모, 계부모, 그 운전자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또 출생한 자녀, 며느리, 사위까지 가족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요즘은 운전자 보험은 필수 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만나본 고객들은 운전자 보험 없는 분들은 거의 못 만나본 것 같아요. 부모님 두 분 모시고 한 부부가 여행을 가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요. 이분들 모두 공교롭게도 가족 동승자 부상치료비가 잠깐 나왔을 때 모두 가입하신 분들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격이 비싸지 않아 가족 중에 한 분이 바꾸시면 모든 가족을 소개해서 바꾸는 대표적인 보험이기도 해요. 이때 14급일 때 30만 원 받는 보험이었어요. 모두 14급이라면 얼마밖에 될까요? 4명이 다 갖고 있으니까 한 사람 운전자로 4명 모두 보상해 주잖아요. 그럼 30만 원을 4번씩 받게 되니까 12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받습니다. 게다가 이때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 담보도 같이 세팅을 기본으로 했었는데요. 14급일 때 70만 원 받는 걸로요. 그럼 자동차 부상 치료비 포함 각 받는 보험금이 얼마나 되냐? 네, 190만 원씩 받습니다. 작은 접촉사고만 나도요.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동승자 포함 보험금을 받게 되니까 금감원에서 제재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보험이면은 틀림없어도 가족 동승자 부상 치료비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운전자 보험 외에 다른 건강보험에 들어있다면 모를까. 이유는 운전자 보험의 본질이라고 하는 필수 특약 3종 세트가 도로교통법이 바뀔 때마다 뒤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유행에 뒤처진 운전자 보험이라는 말을 듣고 그냥 없애버리시는데요. 정말 가족 동승자 부상 치료비 특약이 들어있는 운전자 보험은 웬만하면 유지하라고 권면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내용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운전자 보험에서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비갱신형 자동차 부상 치료비입니다. 비갱신형은 갱신이 안 되는 보험이죠. 쉽게 말해 10년이든 20년이든 정해진 기간 동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 그 후에 보장 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보험 만기까지 돈을 안 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비갱신형입니다. 갱신형은 보장받고 싶으면 매달 평생 돈을 내야 하는 거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동차 부상 치료비, 줄여서 자부상은 2020년 초반에 여러 군데 회사에서 출시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제일 가벼운 부상을 입어도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설계사들은 자부상을 운전자 보험에 같이 넣어서 갱신형으로 묶어서 같이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편합니다. 간단하거든요. 저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만 따로 넣고 비갱신형으로 20년나 80세 만기로 1만 원대로 판매를 하고 나머지 운전자 보험 3대 특약만 다른 회사에 약 5천 원 보험료로 판매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요. 둘이 합해서 가격이 1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회사 2개로 가입시키려니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2020년대 초반에는 보험가입 한도 높았지만 약관 내용도 좋았는데요. 부상 등급에 따라 1에서 14급으로 나누고요. 자동차 사고의 범위를 보면 운전자 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 즉 피보험자 2항 1에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자가용 또는 영업용 운전도 포함이고요. 혼자 운전하다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고 병원 가면 또 보상을 해줍니다. 2에 보면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 택시 타고 가다가 사고 나도 보상을 해준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제 고객들 중에서도 버스 타고 가다가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앞에 손잡이 부분에 이마나 치아를 다쳐서 청구한 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3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 걸어가다가 차에 치거나 자동차끼리 사고 난 곳을 지나가다가 다친 경우에 자부상에서 보상합니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운전자 본인 과실 묻지 않고 해당 사고가 일어나면 보험금을 주고요. 아무리 청구해도 할증도 안 되니까 이건 비갱신형으로 갖고 가야 했던 거죠. 저는 힘들게 판매했지만 제 고객분들은 정말 좋은 보험을 갖고 계신 거니까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비갱신형 자부상 꼭꼭 유지하시길 추천드려요. 운전자 보험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새 상품으로 갈아타도 비갱신형 자부상은 만기까지 쭉 유지가 됩니다. 운전자 보험 리모델링 하면서 고객님 자부상이 있으신데요, 이거 해지해야 중복이 잡히지 않아서 운전자 가입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새로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에서 자부상 빼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2024년 초반까지 판매되었던 단기납 종신보험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임팩트를 남겼냐면 그때 당시 보험사 전산이 마비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거든요. 게다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5년 이상 납부하고 10년간만 유지하시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도 떼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단기납 종신은 크게 해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실수하실까봐 꼭 지켜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예전과는 다르지만 아직 단기납 종신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2024년 11월에 판매된 암치료비 비례형 보험입니다. 암치료비 보험은 크게 정액형, 비례형 나누는데요. 참 말이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암치료비는 암이 걸리고 치료받으면 보험사에서 돈을, 즉 보험금을 주는데요. 모든 치료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암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를 받으면 줍니다. 그런데 주는 방식이 정해진 돈을 주면 정액형, 실제 사용한 병원비만큼 비율을 따져서 주는 게 비례형입니다. 쉽게 말해 정액형은 진단비 보험처럼 1천만 원 가입하면 1천만 원 받을 수 있고, 비례형은 실비보험처럼 쓴 만큼 한도 내에서 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액형만 남아있고 비례형은 판매가 중지된 상태죠. 중지가 아니라 다시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없어졌어요. 암치료비 비례형이 왜 좋을까요? 네, 암으로 치료를 받는데 비싼 치료를 받아도 최대 1억에서 1억 5천까지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받았으니까요. 최신 의료기술과 최신 약품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문제는 건강보험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 아무리 효과가 뛰어나도 병원비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희망을 준 보험이죠. 놓치지 않고 가입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암치료비 비례형이 왜 해제하면 안 되는지 약관을 통해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암치료비 비례형은 종합병원 암치료비 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종합병원이 친절하게 붙어 있어서 개념 잡는데 도움되는 보험이죠. 네, 종합병원 포함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치료를 받는 모든 비용을 합산해서 3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미만이면 300만 원 주고 마지막에는 1억 5천까지 병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년간 병원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비싸고 좋은 치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좋은 보험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암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진단비에서는 일반암과 유사암을 분리해서 최대 보장 한도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데 비례형 암치료비는 어떤 암으로 치료를 받든 모든 비용을 다 합산해서 줍니다. 게다가 검사, 수술, 입원 등 심지어 식대까지 모든 걸 다 합산해 주니까 최초 받을 수 있는 허들 300만 원이란 허들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제가 방금 장점이라고 말씀드린 건 대부분 회사의 암치료비 비례형에 있는 내용이고요. 2024년 11월에 나왔다가 2024년 11월 20일쯤 판매가 중지된 이 암치료비 비례형은 라고 생각합니다. 짧고 굵게 살다가 추억 속에 묻혀버린 상품이 되었죠. 그럼 왜 특별히 이때 가입한 암치료비 비례형이 제일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먼저 타사에서 제외되는 호르몬 치료제 비용도 포함되고요. 다음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상급 병원의 특실 1인실 병실을 사용해도 모두 다 치료비에 합산해서 줍니다. 이거 정말 이 보험 가입하신 분들 진심으로 부럽기까지 합니다. 만약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앞에 말한 모든 특약들 중에 저에게 하나만 선택할 기회를 준다고 하면 저는 고민 없이 암치료비 비례형을 선택할 겁니다. 제발 지켜주세요. 소중하게. 가뜩이나 요즘 실비 개혁한다고 해서 이제 병원비 많이 못 돌려받는다. 혜택 많이 줄어들 거다 라고 하는 이 시점에 이 암치료비 비례형은 더더욱 빛을 발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높은 유사암 진단비는 반드시 유지하랍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을 말하죠. 지금은 유사암 진단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 진단비의 20%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쉽게 말해 암 진단비 1,000만 원 가입하면 유사암은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죠. 전에는 여러 개 회사를 조합해서 일반암 진단비 1억 원, 유사암 진단비 1억 원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암보험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011년 4월입니다. 이때 모든 보험사 약관에 이런 내용이 들어오죠. 이 내용인데요. 암보험 약관을 한 번이라도 들춰보신 분들은 암호 같은 이 문장들을 봤을 거예요. 원발 부위 기준 2차성 암으로 진단 시, 즉 암이 전이가 되었을 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이암 아시죠? 림프절 암이 발견됐는데 어디서 시작했는지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 갑상선 암에서 시작했다면 갑상선암 진단비를 준다는 거고요. 폐암이 발견됐는데 어디서 시작했는지 찾아보니 유방암인 거죠. 유방암이 소액암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다면 말 그대로 소액의 진단금만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이번에는 유사암 얘기니 유사암 종류인 갑상선암에 관한 얘기만 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보험사에 다 똑같은 원발암 예시를 들잖아요. 갑상선 암에서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이게 제일 많죠. 안 빠지고 드는데 이것만 봐도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예시를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던 갑상선 암을 유사암으로 분리시켜 놓은 이유는 보험사 손해율을 잡기 위해서일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일반암 5천에 유사암 5천만 원이라면 갑상선 암이 최초 시작한 암이라도 고객님 입장에서는 진단금 5천만 원 받게 되는 거니까 어디서 암 진단금을 받든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게다가 유사암은 4종류 암을 각각 1회 받을 수 있으니까 목숨이 4개죠. 일반암 진단비는 목숨이 1개. 한 번만 암 진단 받으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유사암이 중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설계사들은 매일 암보험을 설계하다 보니 유사암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삽니다. 가입한 고객님들은 세월이 지나면 전에 들었던 설명을 잊어버리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그러다가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죠. 여기서 잠깐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비슷한 가입 조건으로 현재 더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 하나, 둘, 한도를 축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암 진단비가 1억에 10만 원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암을 5천으로 줄이고 보험료를 5만 원으로 낮추면 되는데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보험 리모델링을 합니다. 예전 유병자 보험으로 암 진단 5천, 유사암 진단비 5천 해서 보험료 8만 원을 내고 있다고 해요. 고객님 지금은요 유병자 보험이 정말 다양해져서요. 일반암 진단비 7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 1,400만 원 하면 보험료가 7만 원이에요. 사실 유사암
유사암은 생명에 큰 위험을 주는 보험이 아니라서 위험한 일반암을 7,000으로 하세요 라고 말하고 갈아타시면 유사암 진단비 5천만 원은 사라집니다. 역사 속으로. 일반암 유사암 1대1 비율로 갖고 계시다면 꼭 반드시 유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최신 버전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5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가족 동승자 부상치료비, 비갱신형 자동차 부상치료비, 단기납종신, 암치료비 비례형, 유사암 등 이 영상에 나오는 보험 중 하나라도 있다면 축하드리고요. 난 이렇게 좋은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 하시며 후회 마시고요. 지금도 새롭고 좋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주세요. 저는 32개 보험사 모든 상품을 약관과 통계를 바탕으로 상담 도와드리는 보험 대리점 소속 10년차 설계사입니다. 믿고 맡겨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